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신남의 안정영입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여러분들, 취준생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기사들 또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 총 15개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그렇게 기사가 좀 많진 않았어요. 제 예상으로는 이제 3월 셋째 주니까 아마 실적 예상에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좀 이번 주에서부터 다음 주 시작으로 해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꼭 아셔야 될 기사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LG전자, 그다음 뭐 현대백화점 뭐 이렇게 좀 갖고 왔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 날 마감이기 때문에 또 제가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어제 제가 삼성전자 3번 여러분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쓰실 때 뭐 산업에 관련된 이슈도 쓰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이슈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버닝썬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밀레니얼 세대라든지 뭐 그런 주제들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영상 업로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코딩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하다가 포기해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오전에 강의가 하나 있는데 그걸 마치자마자 바로 좀 업로딩을 해서 삼성 3번 안 쓰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제가 시간을 내서 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LG전자라든지 현대백화점 이런 데 채용이 좀 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여가 이제 롯데라고 생각해요. 롯데는 제가 잡코리아에서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이게 시간상의 어떤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은 롯데는 제가 좀 낱낱이 좀 까발려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면 좋을지, 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 취신남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관련된 기사를 파악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요즘 기사 찾아서 뭐 최근 기사 한두 개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못하는 이만 못하다 뭐 이딴 말 하고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기사 접하시면서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 정보 알고 가시는 게 웬만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경쟁력입니다. 전 그 힘을 믿고요. 제가 적어도 가르치고 컨설팅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그 방법을 쓰게 합니다. 저 믿고 따라가시죠. 자, 그럼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창고에 재고 가득, 거센 가격이나 압박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 논조에 100% 제가 동조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팩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대표 기업 사상 최대 재고다. 작년에 수출 호조에 생산 늘렸고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보다 재고 증가율이 더 많겠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28% 감소할 듯이라고 해서 수출 기업 재고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니까 고객사들이 당연히 가격을 깎아달라고 대놓고 압박한다. 국내 업체들 재고도 많아 소진해야 되는데 초과 공급된 상태라 반도체 가격이 언제 반등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 반도체가 조금 힘들고 있는 이유는 재고 처리 문제, 그 다음에 IT 기업들의 데이터 투자 계획을 속속 연기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거죠. 그에 따라서 D램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공장 가동률은 그만큼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겠죠. 또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 고객사에 알려지면 가격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색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또 재밌는 게 여기 아주 대놓고 재고를 보여주고 있죠. 알려지면 안 된다면서 아주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네요. 삼성전자가 29조 원, 포스코가 11.5조 원 등 현대차, 기아차, SK이노베이션, LG전자, 현대제철, SK하이닉스 등 여러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 제조업체들이 재고 규모가 좀 많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20대 수출기업 매출 재고 얼마나 늘었는가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 매출 증가율이 1.8%에서 재고 증가 16% 많긴 많네요. 아무튼 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경제 환경이, 경영 환경이 썩 녹록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뭐 확 늘릴 수는 없을 거예요. 기업들 한번 좀 보고 갑시다. 삼성전자 뽑고 있고, SK하이닉스 그렇죠? 진행하고 있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현대차가 아직 좀 안 뽑고 있어요. 포스코 진행하고 있고, 삼성물산 진행하고 있죠. LG생건은 수시 채용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툴이고요. 현대모비스, SK이노, SDI, 기아차, LG전자, 아모레퍼시픽 케미컬, 중공업,
고려아연, LG디플, 삼성전기,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 쪽의 계열사들이 아직 좀 활발하게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빨리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LG전자 좀 열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AP, 그 다음에 LG생건 등 좀 많이 좀 열어주셔서 우리 취준생들이 좀 쓸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좀 안 좋다 라는 부분인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역의 매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최근에 중국 지역 매출이 늘어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 중국 무역전쟁 여파니까 제일 많이 수출하던 두 곳이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한텐 상대적으로 다 불리하죠. 자, 그런 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경 쪽에 있어서의 어떤 분명한 어떤 논조를 잡고 쓴 기사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팩트만 가져가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기업 입장에 들어가서 자소서를 쓰건 면접을 보건 너무 반시장적인 정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관점에서, 경영자적인 관점에서 이 팩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뭘 해야 된다 라는 투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LG전자 갑시다. LG전자 좀 뽑아주십시오. 명품의 생활가전 영토 넓힌다. LG 모다의 LG라 그래요. 모다의 LG, 모터의 LG라고 해서 자 보세요. 건조기, 스타일러 등 특수 공기청정기 난리 났죠. 구광모 회장이 한 방 빵 쐈죠. 올해 국내 첫 매출 20조 도전이다. 자, 국내 신가전 판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 뭐 지금도 니즈는 있어. 니즈는 있는데 요즘에 집을 짓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사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아니면 혼자서 이제 뭐 원룸에 들어가 사시면 느끼시겠지만 발음이 안 되니 웬만한 건 다 빌트인 돼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냐면 여기 나와 있죠. 건조기. 건조기는 단순히 옷을 말려준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게 미세먼지를 털어준다라고 하는 기능 때문에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무선 청소기 편하잖아. 다 있으니 바꿔놨죠. 공기청정기 굉장히 뭐 말해요 못합니까? 전기 레인지, 이게 트럼 스타일러거든요. 전기 레인지는 죄송합니다. 그거 가스레인지가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또 미세먼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기 레인지 쪽으로 또 많이 진화하고 있죠. 의류 관리기 트럼 스타일러죠. 저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산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저랑 같이 사는 분이 다 구매하셨어요. 왜? 미세먼지 먹기 싫으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 우리 식구의 건강을 위해 하나씩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트렌드예요, 여러분들. 가전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고요. LG전자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쪽에 좀 많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백색 가전의 LG라고 하니까. 그래서 H&A 사업부 여기 나와 있죠. H&A 사업부 매출액이 엄청나게 좀 증가하고 있죠. 그렇다면 LG전자에 들어가는 역마 쪽에 특히 지원한 여러분들의 전략은 뭐여야 되겠어요? 당연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될 거고요. 이러한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물건을 판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렌탈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B2C로 파는 게 아니라 B2B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서. 자, H&A 부문 매출이 2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공기청정기, 건조기, 스타일러, 무선 청소기 등 이른바 신가전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전에는 틈새 가전인데 이거 틈새 가전 아닙니다. 이제 완전 필수 가전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LG전자가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신가전 시장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공기청정기다.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100만 대, 140만 대, 250만 대까지 치솟았다라는 것이죠. 올해는 뭐 더 늘어나겠죠. 400만 대 판매 도달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건조기도 요즘 세탁기보다 더 많이 팔린다. 또 LG전자의 건조기 스타일로 호평도 잇따르고 있다. 모다의 LG입니다. 모다의 LG. 그래서 최근에 LG전자 가전사업 H&A 쪽은 뭐 20에서 30% 성장률을 기록했다. 생활 가전 부분 수익성도 더욱 좋아지고 있어서 올해 10%까지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제발 LG전자에 어서 채용을 열어주소서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그렇다면 삼성전자 갈게요. 삼성전자 신성장 사업 기호 초격차 100년 기업 도약 발판이다 라는 거죠.
자, 올해 기업의 생존과 퇴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지만 우리들은 신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초인류 100년 기업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자소서를 봤는데 삼성 자소서에 이거 별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올해가 삼성전자 창립 50주년이거든요. 창립 40주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세계적 IT 기업으로 도약한 것처럼 올해는 인류 IT 기업을 넘어서 미래 50년을 위한 초인류 초격차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지원 동기로 들어가면 돼요. 삼성은 자기소개서 그렇게 별로 안 봅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서 삼성 어떻게 써라 하는데 삼성은 힘 빼고 쓰세요. 이런 내용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건설적 실패를 격려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도전 투자로 미래 기속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회사의 강점인 스피드, 운영 효율을 더욱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 리더십을 확보하겠다. 개발, 공급, 고객 관리 등 전체 프로세스를 점검해서 기존 사업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환경,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경영에 내재해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하겠다.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네. 뭘로? 가장 큰 관점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어떤 세부적인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현직자한테 만약에 현직자를 만났어, 아니면 직무 역량으로서 뭐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질문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환경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경영에 내재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현직자가 알려줘요.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좀 알려주려고 하고요. 또 그 정보를 듣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써내건 면접장에서 얘기를 하건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일단 현직자들은 최대한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현직자한테 질문할 때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환경 안전보건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각 부서가 상황이 처한 곳에서의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네 번째, 패션 산업. 산업 트렌드네요. 패션이 조금 힘들어서. 백수 패션은 옛말이다. 추리닝 남이 대세다. 와, 남자 트레이닝복이 100만원대 명품도 있다라고 하네요. 조인성이죠, 이분. 자, 백수 패션의 상징으로 꼽히던 추리닝 위상이 달라졌다. 낡고 후줄근한 이미지가 떠올랐던 과거와 달리 애슬레저 붐을 타고 스타일을 더하며 화려한 변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저번 주에 취신남에 제가 뭐 했죠? 애슬레저 붐이 있었다 그랬죠. 미국에 갭이 진다 그랬잖아. 룰루레몬 이런 것들이 뜬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란 거죠. 모든 것이 맥락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패션 산업 지원할 때 어떠한 트렌드를 선도한다라고 할 때 이런 얘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트렌드는 뭔데? 명품 추리닝이라고 하잖아요. 애슬레저. 여러분들은 뭐 입고 다니십니까? 예전에는 최근에는 남성들 사이에서 트레이닝복이 그러니까 뜨겁대요.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레깅스 열풍이 일었던 것과 비슷하게 비싼 돈을 주고라도 트레이닝복을 구매하려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근기를 얘기해줘야 되잖아. 밑에 있다는 거죠. G마켓에 따르면 올해 2월 한 달간 남성 트레이닝복 판매 신장률이 2016년 대비 131% 증가했대요. 여성은 4%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시장 타겟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 거죠.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애슬레저, 명품 레저룩으로 가자. 명품 애슬레저룩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아까 봤던 뭡니까? 다이나핏? 그래서 뭐 뉴발란스, 그다음 뭐 LF 뭐 이런 것들 나와서 뭔가 약간 좀 협력 기사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트렌드다라고 파악하셔서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현재 시점에서 읽는 거는 내 취업에 도움되기 위함이니까, 그렇죠? 패션 사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산업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계셔야죠. 다섯 번째,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도 이제 또 캠퍼스 리크루팅 돌아다니고 하겠죠. 자, 현대백화점이 전 직원 한 달 한 번에 땡땡이 쳐라 기업 문화란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땡땡이를 오피스 프리데이로 도입했네요. 뭐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문화와 예술 등을 다양하게 체험하는 실험에 나선다. 근무 시간에 직원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프로그램. 이게 취지인 거예요. 근무 시간에 직원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해서 뭐 할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새로운 트렌드를 부담 없이 자유롭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 만족도를 높일 것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 젊은 층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는 것이 업무와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만나야 되고요. 고객을 만나야만 트렌드를 알 수 있잖아요. 물론 내가 검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직접 가서 보라는 거죠.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야 어디가 되게 뜬데 가서 보고 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경험치고요. 어마어마한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보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볼 수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가서 보고 온 분들이 써놓은 블로그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유튜브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보라는 거죠. 그런 노력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백화점의 오피스 프리데이를 좀 접목을 시켰고 여러분들 현대백화점을 지원하는 동기 같은 데 있어서 넣으셔도 돼요. 이러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기업 문화 좋잖아요. 근데 이게 메인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회사 지원 동기에 있어서 메인은 무엇이다? 항상 비즈니스적인 관점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기업 문화로 가주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 SK 렌탈. 여러분들 SK 쪽 SK 이게 네트워크스 쪽이죠. 네트워크스에 있어서의 렌탈인데 한번 좀 볼게요. SK 네트워크스의 매출액이 거의 이제 15조가 되네요. 자, SK 네트워크스가 그렇다면 왜 자동차와 생활가전 양대 렌탈 산업, 즉 렌탈이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는 구독경제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연관되지만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네요. SK 네트워크스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휴대폰 유통, 이거 SK 렌탈이 하고 있습니다. SK 네트워크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 통신 마케팅,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렌터카, 그 다음에 카라이프, 그 다음에 주유소 쪽이죠. 에너지 리테일, 또 생활가전 SK 매직이죠. 옛날 동양 매직 인수했던 거, 그런 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와 생활가전 렌탈 사업 호조세가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에 지난해 AJ 렌터카를 인수했었죠. 그러니까 AJ 렌터카가 3위예요. 그래서 SK 렌터카가 2위니까 2위랑 3위랑 합쳐서 1등인 롯데 렌터카를 바짝 뒤쫓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랑 손잡고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충전소라고 해서 카쉐어링 사업까지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스레인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렌탈 사업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K 렌탈 쪽, SK 네트워크스 쪽에 있어서의 렌탈, 이쪽은 굉장히 좀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 더 유망해질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LG 쪽에 있어서의 그런 새로운 틈새 생활가전들이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보다는 이제 거의 다 렌탈 계정으로 가입하실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SK 네트워크스는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취업 뉴스 유튜브 보면 SK그룹 합격 전략 보인대요. 상반기 4,000명 안팎 채용한다. 온라인 채용 설명회 강화하고 구직자 질문 실시간 답변도, 희망 직무 이해도 높여야 일부 관계에서 AI 면접 도입.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이모티콘이 막 화가 나 있네요. SK그룹이 이제 뽑았죠. 뽑았기 때문에 이제 뭐 바로 SKCT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다 라이브 방송 보셨죠. 근데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 서류 전형, 그 다음에 SKCT 뭐 면접 전형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한 건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기업들에서도 이제 유튜브로서 여러분들 소통하려고 직무 관련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취준생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정말 모르는 것 같아.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기업에 무엇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전략을 편다, 그 다음 뭐 복리후생 뭐가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직무잖아. 진짜 양산 기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야 그럼 SK 하이닉스에서 영업 마케팅은 무슨 일을 하고, 그렇죠? 그럼 SK 렌탈에서는 영업은 또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세부적인 것들인데, 글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으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야 기업 입장에서도 로스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야 허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기업들 이걸 기획하고 있는 뭐 채용팀이 됐건 아니면 뭐 인사팀이 됐건 어디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방안들을 조금 생각하셔서, 딴 거 없습니다. 딴 거 없고요. 약간 좀 러프하게 만들어도 되고요. 약간 좀 거치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담백하게 만들어도 될 것 같고, 뭐 좀 재밌게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정말로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와
그런 실질적인 정보들을 저는 조금 더 전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취업 뉴스 또 하나 갖고 왔는데, 팀 플레이어를 찾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객실 승무원 공채 스타트, 대한항공 200명 이상 채용하고 있다. 화합 경청 능력 중점 체크한다.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니 화합과 경청이 안 필요한 직무가 어딨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직무에 대한 역량을 화합과 경청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비즈니스에서 승무원의 입장에서 언제 화합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케이스를 아시면 돼요. 승무원들의 입장에서 언제 경청이 필요하시면 좋은지에 대한 이 케이스를 아시면 돼요. 경청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죠. 왜? 고객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들의 한 사람 한 분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되겠죠. 또 내부적으로 그 좁은 승무원 비행기 안에서 그 같은 내부 직원들과 화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화합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직무 역량을 사전적인 의미로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로서 이거는 1차원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각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고, 모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화해. 언제 현직자 만나고 있어? 어떻게 만날 건데 여러분들?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대답을 해주잖아요. 여러분들도 역으로 파악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만약에 나한테 대답을 잘 안 해줘, 이거는 그 기업 문화예요. 야, 그런 거는 우리 다 채용 공고에 올려놨어. 귀찮아 하잖아. 여러분들, 이건 그 기업 문화예요. 직원도 없다는 소린 거고, 이러한 대응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친절하게 알려주거나 메일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현직자한테 직접 연결을 시켜주나, 이게 그 기업의 어떤 체계가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흥분했네요. 자, 직무 역량 뻔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직무 역량은요, 모든 직무에 다 필요해요. 여기에 필요하고 여기에 필요 없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화학과 경청 다 필요하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그 필드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파악하고 가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9번째 콘텐츠 산업입니다. 이번 주엔 제가 기업 기사는 좀 지양했어요. 산업 쪽으로 좀 가려고 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CEO, K-팝 e스포츠가 인스타 핵심 콘텐츠라고 했네요. K-팝 밴드 몬스타엑스 등 직접 만나서 인스타, 한국 알리는 글로벌 플랫폼, 올해는 쇼핑과 전자상거래 강화 나설 것. 광고 엄청 때리겠네요, 이제 내부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특히 마케팅 쪽 지원하시는 분들과 콘텐츠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매체를 수립해야 되잖아요. 매체 전략을. 그런 데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인스타죠. 자, 인스타그램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돼 흥분됩니다. 그럼 한국에서 알릴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무엇입니까? K-팝 e스포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난 좀 할 건데, 직접 만나고 난 뒤에 야, 전 세계인이 한국의 흥미를 이 두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자, 이 CEO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인스타그램에서 K-팝 e스포츠가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한국을 인스타그램에 매우 중요한 국가로 꼽는 것도 이 같은 콘텐츠 경쟁력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은 뭐 엄청나게 하고 있죠. 자, 이번 방한 목적은 인스타그램과 한국 사용자가 양방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중요하다. 국가별로 다양한 맥락과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매체를 사용할 때는요, 그 매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컨설팅을 했던 분, 이분은 지금 온라인 마케팅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온라인 마케팅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유튜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유튜브 계정을 없앴습니다. 회사에서. 왜? 쓸모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매체 전략을 수립할 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매체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효용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 긴 동영상 안 보잖아요. 정말 짤막한 영상 아니면 사진을 잘 찍어야 되니까 그런 것과 연관된 내용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마케터이신 분들,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매체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바탕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인스타그램 저는 뭐 즐겨하진 않고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식품산업, 이건 제가 CJ 오늘의 기사, 제가 취신남을 매일매일 이제 데일리로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좀 한 거죠. 2,800조의 거대 시장 할랄 식품 급성장. 의외로 CJ제일제당의 CJ제당 식품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할랄 쪽 많이 쓰시더라고요. 할랄, 무슬림에 허용된 식품이고 율법에 따라 생산 가공되어야 되고 시장 진출하려면 인증 필수다. 특히나 말레이시아 K푸드 열풍인데 관련된 기사는 제가 거기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11번째 기사 삼성전자 나왔죠. IM. 자, 스마트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바꾸시는지 얼마나 바꾸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고동진 이쪽 IM 사업본부장이죠. 5G AI가 스마트폰 부활 이끈다. 키워드만 알면 돼요. 스마트폰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나, 큰 관점에서 5G 스마트폰을 쓰게 되니까 그 다음에 AI란 거죠. VR과 웨어러블 등과 연계돼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것. 삼성 폴더블 공급 요청 쇄도다. 아웃폴딩은 흠마나 포기했다. 그쪽을 좀 까네요. 삼성 도쿄 갤럭시 체험관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지. 이제 여러분들 어찌됐건 거의 이 시점에서는 다 썼을 거잖아요. 면접 때를 이제 대비해서 가져가면 5G와 인공지능이 스마트폰 르네상스의 파도를 다시 불러올 것이다. 올해 내년의 시장 대응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스마트폰이 여러분 더 이상 어떤 단순히 우리가 이런 유튜브를 보고 한다는 것 이외에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웨어러블, IoT, 차량 부품, AR, VR 등과의 융합이 중요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스마트폰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의 본연의 어떤 역할만 한다고 했다면 이제 이것이 다른 것들과 결합된 어떤 융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에 대한 추측이 되는 게 5G와 AI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부활을 이끈다라고 하는 거죠.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는 불안한 전망이 확산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다만 5G 상용화와 함께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고사장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던 시기 큰 변혁의 중심에 서 있다. 시기 이상으로 5G가 바로 타개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만 볼게요. 자, 5G로 화질이 선명해지면 장기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현기증이 발생하는 문제가 줄어들 것이고 공장,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도 VR 기기와 연계한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결국에 소비자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5G 시대에는 스마트폰만으로는 안 되고 자율주행, 원격 의료 이런 것 등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웨어러블이나 AI 스피커 등 다양한 제품과 연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난 여러분들 3번에 썼으면 좋겠어요. 삼성 3번에 꼭 IM 쪽 CIM 쪽이 아니더라도 무선사업부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참 아무튼 이 기사를 오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12번째 딜리버리 갈게요. 이것도 뭐 좀 하나의 트렌드. 여러분들이 또 배민 이쪽 쿠팡 이쪽도 많이 지원하시죠.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배민과 요기요가 쫓기고 있다네요. 그래서 자영업자랑 상생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배달시장, 네이버, 카카오도 다 나서니까 쿠팡도 상반기 서비스 나서니까 광고 단가 통일 수수료 폐지 등 기존의 배달 앱의 강자인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가서 할 일이라니까. 야, 우리가 예전에 이 시장이 최고였는데 또 다른 그런 시장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 뭐 먹고 살아야 되니? 일단 자영업자랑 상생합시다. 그림 보이시죠? 쿠팡은 쿠팡 이츠로 배달 시장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당연히 네이버 페이 통한 간편 주문 확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배민의 경쟁 상대는 이제 요기요가 아니라 네이버다. 카카오도 카카오톡 주문하기 가맹점 모집하고 있고요. 배달의 민족 경지행식 입찰 광고 폐지했고 요기요도 1만원 이하 주문 수수료 폐지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거죠. 요 첫 번째 문단만 볼게요. 배민과 요기요 배달통, 여기가 딜리버리 히어 코리아거든요. 여기가 과점하고 있는 배달 시장에 쿠팡, 네이버, 카카오 등 IT 거인들 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는 자영업자의 상생을 강조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쪽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거 물류 지원할 때도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돼요. 특히 유통 지원하실 때도 이런 기사들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3번째 호텔 산업인데 사실 이거는 F&B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밖으로 나온 호텔 레스토랑 해비치, 한화 등 서울과 기흥에 마이클 베이징 이딴 오픈. 중요한 게 뭐냐? 가격을 낮춰서 사람들한테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접근성을 높여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떤 브랜드들만 나왔다. 그래서 롯데 아울렛 식당가의 베이징, 이건 하나호텔 앤 리조트가 운영하는 것이고, 기흥 롯데 아울렛의 베이징 호텔, 하나호텔 리조트, 그다음에 해비치 호텔 리조트, 해비치 호텔에서 나타낸 브랜드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요거 볼게요. 장점과 단점 본다면 호텔 출신의 레스토랑은 일단 일반 레스토랑보다는 딱 오픈을 하면 연착륙 즉 약간 적응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호텔 이용 고객뿐만 아니라 젊은 고객층도 흡수하면서 고객층을 넓힐 수 있어서 유리하고요. 또 회사 브랜드를 또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호텔 내 업장과 달리 임차 매장을 쓰니까 돈을 더 낼 것이고, 그 다음에 호텔급 서비스를 유지해야 되니까 또 고정비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외식 프랜차이즈, 특히 F&B 쪽이 좀 많이 어렵죠. 많은 트렌드로 변화해서. 하지만 고급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소비 시장은 극단으로 좀 계속적으로 갈 것 같아요. 지나친 고급과 아니면은 완전히 정말 좀 싸서 이렇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배달, 이런 딜리버리를 통해서 먹는 그런 제품들,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급 비즈니스를 볼 때 이런 호텔 레스토랑에 진출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전략 될 수 있겠죠. 14번째 이케아 기사입니다. 이케아는 뭐 익히 유명한 기업인데 또 다른 성공을 했다라고 하네요. 성공 비결 주목받는 이케아, 우리가 주목한 건 두 가지다. 이건 여러분들 픽해 놓으세요. 자, 안드레 슈미트갈 이케아 코리아 대표, 해외 진출 TBO. 좋네. 현지 직원 실수에도 오케이 해보세요. 좀 긴 기사거든요. 매경의 금요일마다 특집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빼온 겁니다. 요 타이틀만 좀 보겠습니다. 고객 외의 직원과도 가치를 공유한다. 포용을 해야 수평적 조직 문화가 가능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 아끼지 말아야 하고, 한국엔 인재가 많고 피드백이 빨라. 난 만족하고 있다. 직원 복지 끝판왕 이케아. 와, 직장 어린이집을 밤 10시 반까지 한다고 하네요. 유급 육아휴직 여자 180일, 남자는 30일, 6개월까지 준다는 거죠. 이건 뭐 요즘 대기업들 다 이러니까. 관리자의 남녀 성비는 5대5 유지한다. 좋네요. 외국계 기업 편견 깨려면 이게 중요하네. 남들보다 사회공헌을 더 해야 된다. 광명과 고향점 나눔 캠페인 활발하다. 소비자 마음부터 사로잡아라. 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요거 한 번 더 볼까요? 가치는 다 함께 공유했다. 이게 이제 비결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일상을 만든다. 직원들도 고객 중심적으로 일을 하니까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 매출을 늘렸다. 시장은 철저히 조사했다. 대한민국 한국 가정을 방문해서 주거 생활을 연구했고, 아이가 생기면 집 꾸미는 데 변화 일어나고, 서양과 다른 욕실 문화, 고층 아파트에 주목했다 등 정말 철저한 시장 조사 라는 거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이 꼭 이케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죠. 영마에서는 전략 짜야 된다고. 특히나 어떤 현지화 전략을 짜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신성장 전략을 짜야 된다, 아니면 기존의 시장, 아까처럼 경쟁자들이 진입할 때 있어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모를 때 이런 가치들 얘기해주면 좋죠. 마지막입니다. 리빙 산업. 리빙은 F&B, 우리 식품이었죠. 식당 산업. 그런 푸드 이후에 또 하나의 올 트렌드라고 보면 됩니다. 백화점 밖으로 나가는 생활 특화 매장 해서 현대, 리바트 직영 매장 확대하고 있다. 수면, 가전 등 전문숍을 늘리고 있고, 롯데 콘란샵 강남에 열고 본점, 리빙관 대대적 리뉴얼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신세계도 까사미아 인수 1년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론칭 예고. 이제 리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자, 주 52시간 근무가 본격화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 일, 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통가에서도 가구, 그 다음에 주방용품, 가전 등 생활 관련 상품군 강화에 나섰다. 가장 앞선 곳은 현대백화점 그룹이다. 그래서 여기 주 52시간 시대의 생활 콘텐츠 강화하는 백화점, 현대백화점의 내용, 신세계백화점의 내용, 롯데백화점의 내용 나왔습니다. 롯데백화점 쓰고 계신 분들 이런 거 좀 보라고요. MD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거 좀 보라고요. 현대백화점 지원하실 분들도 이것 좀 보시라고요. 리빙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5개의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취업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면접 이렇게 보는 겁니다가 아니라 기사 파악하시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의 기사 뭐 한두 개를 봤다 하더라도 그거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접근인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현대백화점이 이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구나. 오늘도 이거 보니까 기업 문화적으로는 오피스 프리데이라고 도입함으로써 그냥 단순히 회사에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기업 문화가 좋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리빙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빨리 파악해서 단순히 백화점 매장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고객들한테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문기사 계속적으로 보시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융합이 되고요. 지금의 큰 트렌드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기업에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요, 늘어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들. 신입사원이지 않습니까? 직무 역량을 뭘로 판단할 건데요, 여러분들.
스킬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이 직무,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에 있어서의 회사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신문의 가치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문을 가장 많이 강조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떡습해서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에 있어서의 가장 큰 경쟁력을 심어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이제 또 이거 마치고 또 오늘도 자기소개서 강의를 또 하고 컨설팅을 하러 가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럴 시즌이니까 조금 더 힘내셔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자기소개서 합격률도 높여보시고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